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고민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길라잡이 젠틀한원입니다. 오늘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돈을 깨워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증권사 CMA와 CD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어려운 금융 용어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언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금융 정보가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시작이 반입니다. 먼저 CMA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은행 통장과는 조금 달라요. 은행 예금은 주로 은행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이자를 주죠. 하지만 CMA는 증권사가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국공채나 기업, 어음 같은 안정적인 단기 금융 상품에 대신 투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매일매일 이자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정말 신기하고 기특하죠? 그래서 CMA는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뺏을 수 있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편리해요. 주식 사고 남은 돈이나 매도, 대금을 CMA에 넣어두면 그냥 두는 것보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쏠쏠하답니다. CMA는 보통 은행 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라서 잠시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마치 작은 보물 상자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잠자는 돈에게 매일매일 맛있는 이자를 선물해주는 착한 통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여유 자금을 잠시 넣어둘 곳을 찾는 분들에게 CMA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많은 증권사에서는 CMA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일반 은행 계좌처럼 결제 수단으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MA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RP형입니다. 이 유형은 증권사가 고객의 돈으로 환매 조건 부채권, 즉 RP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RP는 증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가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라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CMA 유형이랍니다. 이 RP형 CMA는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단기 투자처를 제공하고 고객은 낮은 위험으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금형입니다. 이 유형은 종합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하는데요. 다른 CMA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맞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 금리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상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세 번째는 MMF형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유형은 고객의 돈을 1년 미만의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어음 CP나 양도성 예금 증서 CD, 국공채 등의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시장 상황이나 운용사의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주 미미하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MW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의 하루짜리 예금 같은 초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신뢰도 높은 기관에 예치되어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은행의 단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CMA는 종류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니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로 운용되는 자산의 종류와 안정성,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CMA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CMA의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높은 금리입니다. 일반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 이자는 정말 미미하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CMA는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해서 같은 돈을 넣어둬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이자라도 매일매일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일일 이자 지급이라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 은행은 보통 한 달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지만 CMA는 오늘 하루만 넣어놔도 오늘 이자가 붙어요. 매일매일 내 돈이 불어나는 걸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마치 매일 아침 은행에서 이자를 입금해 주는 것과 같은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수시 입출금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뺐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일반 은행 통장처럼요. 통장 잔고가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자동 투자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CMA에 넣어둔 돈이 알아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되어 수익을 내준답니다. 번거롭게 직접 투자 상품을 찾거나 매수 매도를 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연계가 아주 편리해요. 주식 계좌와 연결해서 남은 예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 매매 후 남아있는 여유 자금도 그냥 두지 않고 이자를 받으며 운용할 수 있어 자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MA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현대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마트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CMA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금자 보호 미적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는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RP형처럼 안정성이 높은 상품도 많지만 이 점은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금리 변동성도 있습니다. CMA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나 인하, 채권 시장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CMA 금리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세 번째 단점은 투자 상품의 특성상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MMF형 CMA의 경우
편입된 단기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확률은 매우 낮고 대다수의 CMA는 안정적으로 운용되지만 투자의 영역에 속한다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CMA의 다양한 구조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형의 CMA가 나에게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CMA를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이 공존하듯이 CMA 또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CMA와는 조금 다른 CD 금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서티피컷 오브 더파짓의 줄임말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예금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D는 예금이지만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증서는 일종의 유가증권처럼 거래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CD는 일반 예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같은 식으로요.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어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성이라는 이름처럼 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수는 있어요. 이 점이 일반적인 정기예금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 금리는 일반적으로 CMA 금리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상품이고 대부분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CD는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되므로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A처럼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고 중간에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CMA보다는 자금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한번 투자하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만기 CD 금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91일 CD 그리고 KOFR 금리 순으로 금리 수준이 형성됩니다. KOFR 금리는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로 초단기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CD는 주로 자금이 묶여도 괜찮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운용하시거나 목돈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 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만기까지 확정된 수익률을 얻고 싶을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CMA와 CD 금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유동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CMA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매일 이자가 붙는 초단기 자금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마치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주머니와 같습니다. 반면에 CD는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만기 전에는 돈을 찾기 어렵고 중간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유동성 면에서는 CMA가 훨씬 뛰어나죠. 당장 사용해야 할 돈이나 비상자금이라면 CMA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안정성 면에서는 CD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CMA는 종금형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물론 RP형 CMA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법적인 보호 측면에서는 CD가 더 든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셋째,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CMA는 CD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기 자금을 굴릴 때는 CMA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CMA의 수익률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는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CD의 확정 금리가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투자 방식도 다릅니다. CMA는 증권사가 다양한 단기 금융 상품 RP, MMF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반면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예금 상품입니다. CMA는 간접 투자의 성격이 강하고 CD는 직접 예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상품의 위험도와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CMA는 주로 단기 여유 자금이나 주식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CD는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계약금이나 전세 보증금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돈을 써야 하지만 그 전까지 잠시 굴려두고 싶은 자금에는 CMA가 적합하고 자녀 학자금이나 은퇴 자금처럼 비교적 장기간 묶어두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는 자금에는 CD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상품은 각각의 명확한 장점과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MA와 CD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옷을 고르듯이 자신의 몸에 꼭 맞는 금융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비상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면 CMA가 훨씬 유용할 거예요. 특히 RP형 CMA처럼 안정성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면 걱정을 덜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단 1원의 손실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돈을 묶어둘 여유가 있다면 CD가 더 마음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밤잠 설치지 않고 편안하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CD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CMA와 CD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필요한 비상 자금은 CMA에, 장기적인 목돈은 CD에 넣어두는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각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 여정에 밝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꾸준히 성장하는 그날까지 젠틀한 원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조언을 드릴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금융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